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뭐 이제 이건 이제 이합전의 수출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농수산 식품이 102억 달러 정도 수출이 됐어요. 전체 이제 6,445억 달러에서 화장품보다 지금 농수산 식품이 훨씬 더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농수산 식품 자체가 신규 수출 품목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추세고, 이제 이쪽에서는 공유 가공식품 수출 동향도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쌀하고 오일을 잡은 이유도 사실은 수출 시장이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물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식량시장 규모가 5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자동차가 1조 6천억, 전자정부품 2조 5천억, 철강이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보다 이제 훨씬 더 지금 큰 시장 규모죠, 사실. 먹거리 시장 자체가. 그 중에 이제 쌀은 5억 100만 톤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쌀은 되고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쌀 시장이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내 시장만 해도 한 8조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조에서 10조 정도 지금 시장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나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보면 수입량도 지금 190만 톤 정도, 서남아시아는 370만 톤 정도 지금 이제 쌀을 수입하고 있고요. 필리핀도 270만 톤, 중국이 가장 많은 460만 톤 정도 수입하고, 근데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생산량이 180만 톤 정도 되잖아요. 185만 톤 정도 되니까 쌀을 소비하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전체 재배량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헥타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쌀을 국가에서 너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화가 안 되는 게 쌀이. 그리고 40만 톤 정도 우리가 남거든요. 이 보면 40만 톤 정도가 남는데도 얘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다 원조로만 지금 보내잖아요. 이제 이래서 저희 이제 중요한 저희 회사에 생각하는 게 쌀이나 오일 같은 농산물을 좀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가다가 좀 잡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격이죠. 이제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생산 기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덕공장하고 저희 농장이 이제 대규모 농장이 있는데, 저희 직영 공장이 한 320헥타 정도 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한 350헥타 정도에서 이제 600헥타 정도, 70헥타 정도가 저희가 이제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체육 공장, 지금 우리 윤영석 사장님 하시는 공장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저희 회사의 개념은 이제 이건 그냥 유기농 개념이 아까 이제 라이스 앤 오일인데 유기농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만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을 지향하고 있고요. 수입하는 것 90% 이상, 99% 이상 수입하는 작물을 국내로 대체하는 이런 컨셉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한 단지들이 100헥타 이상씩 되는 이런 단지들이, 그래서 이제 규모화 시키는 거죠. 왜냐면 공동 작업하고 공동으로 드론으로 방지하고, 이제 공동으로 작업해야 이제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친환경 인증을 중국 인증 같은 것도 하더라도 1헥타, 10헥타 이렇게 가는 USDA 인증 같은 경우에도 100헥타씩 이렇게 해야 사실 또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규모화시키는 생산 기반 자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좀 해왔고요. 이건 이제 저희 이제 농장입니다. 이제 지금 유채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작물이고요. 시커먼 게 되게 다 지금 유채 씨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국내에서 이 정도 지금 현재 농장은 새만금 쪽에도 사실은 없어요. 이제 700헥타 정도, 부지가 다 700헥타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지를 기업형으로 제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기본 개념은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유체 자원 순환 농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업물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이 생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있잖아요.
벼를 생산했으면 쌀이 나고 쌀을 제거하는 왕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쌀기를 가지고도 또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벼를 심고 난 다음에 유채를 심잖아요. 그러면 유채를 심어서 유채 같은 경우도 기름을 짜내고 기름 짜내면 유채 박이 나거든요. 유채 박이 사료로 나와요. 사료가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농업의 배출체에 바꿔나가고 이 지금 같으면은 한 작목 딱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목 근무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 과정에 걸쳐 이제 배출체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이제 쌀하고 유채, 밀크시슬, 대마 뭐 얘는 지금 이제 거의 종자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지금 다 갖춰놨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현재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제가 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 유지로 추출 시설까지는 지금 되어 있어요. 오일을 만드는 시설까지는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박이 나오잖아요. 유채 짜고 나면은 기름 박이 나오는데 이 박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 유채박에는 식물성 단백질 한 25%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백질을 추출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크시스나 대마 같은 경우에는 기름 짜고 나서 박을 가지고 이제 실리마린이나 CBD 기름 물질 좀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현재는 원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대규모 단지 그리고 원료의 성분을 높여낼 수 있는 종자 그래서 이제 쌀 종자도 쌀 종자, 유채 종자, 밀크시 종자, 대마 종자 이를 지금 이제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뒤쪽에 있는 업체들과 협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몇 년 안에는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탄소 인증 관련된 이슈인데 얘는 제가 현재 지금 300헥타르는 저탄소 인증을 받아놨고요. 이제 120헥타르로 이제 더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탄소 관련된 것은 뭐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농지오염,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향후에 주도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저탄소라는 이슈가 좀 가지고 저탄소가 크고요. 그래서 농업에서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내는 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기가 안 되잖아요. 논농사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논에서 메탄이 발생되는 것은 물 때문에 사실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주도는 저희랑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밭에다가 쌀을 재가지고 밭에다 논농사를 짓는 거죠. 벼를 심어서 밭벼로. 그럼 밭벼로 가면 직파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산디라고 그러죠. 산두. 네, 우리 제주도는 산디. 네, 산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품종들이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찰벼 정도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밭벼로 제주도는 특화시키는 이런 방식도 해서 탄소도 절감시키고 그러면 이런 방식도 제 생각에는 제주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밭벼를 가져다가 저희가 제주도 브랜드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 안에서도 급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하고는 또 저희가 유채 오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가 또 유채를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 공장을 짓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된 씨앗들을 저희가 유채를 짜서 다시 안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향후 이제 규모와 제가 쌀에 대해서는 뭐 이런 형태로 좀 100헥타짜리 30개 정도 한 3,000헥타 정도를 좀 규모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에너지까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넣어서 이런 모델을 지금 제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모델을 좀 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쌀은 제가 이제 뭐 가바쌀은 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개발된 거고 이제 가바 성분 자체가 이제 영양성분이잖아요. 두뇌 활동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영양성분, 치매 예방이나
그다음에 뭐 혈당 강화 효과도 좀 있고요. 그 머리 이제 좋게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쌀을 생각할 때 이제 식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약간 트렌드를 좀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쌀 쪽으로, 프리미엄 쌀 쪽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또 그 유아들을 위해서 키 크는 쌀 이런 개념. 그래서 얘는 그 이제 보신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 나이신이라든가 이런 함량들이 많아서 아이들 이제 키 크는 쌀 이렇게 성인들을 위한 가바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유아를 위한 하이아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MZ 세대를 겨냥해서 날씬한 쌀, 다이어트용 쌀. 그래서 제가 인디카 쌀을 현재 개발을 해놨는데 얘는 이제 소화는 잘 되고 대신에 영양 성분은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포만감은 있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다이어트용 쌀로 국민들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또 로메틱 라이스라고 해서 얘는 이제 그 당도가 한 12브릭스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식용으로도 먹지만 이제 가공 이게 디저트라든가 뭐 쌀 푸딩이라든가 내지는 아이들 과자 만들 때 이게 설탕을 대체하는 거죠. 설탕을 대체해서 약간의 단맛은 나잖아요. 단맛이 나니까 현재 지금 아이들 그 떡볶이나 이런 것들은 설탕을 좀 넣는 경우도 있고 설탕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부모들이 꺼려하니까 천연당을 좀 넣거나 좀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게 당이 없으면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떡볶이를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쌀 자체에서 단맛이 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쌀 자체를 다양한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쌀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배 맞춰놓은 쌀에서 이제는 영양도 있고 이런 다이어트도 되고 또 이제 그런 달달한 쌀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쌀을 좀 트렌디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여기는 공장입니다. 이제 저는 또 쌀 수출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쌀이 나가고 있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100만 달러는 돌파했고요. 이제 올해 쌀 수출에 대한 이슈도 역시 저희가 앞쪽에서 보셨는데 실제로 국제 가격하고 저희 가격 쌀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저희가 나가는 게 지금 한 4,000원, 뭐 4,500원 나가거든요, 키로에. 근데 실제로 이제 국제 가격은 뭐 500원, 1,000원 그러잖아요. 이제 국제 고물가 자체는. 근데 이러니까 저희가 한국 쌀이 그냥 나가가지고는 전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양쌀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기능성으로 특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특화된 쌀이 나가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바쌀 누룽지가 출시가 돼요. 근데 가바쌀 누룽지가 나가서 이제 좀 히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바쌀 아까 말한 떡볶이라든가 얘들 이유식법으로 좀 이렇게 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식 쪽으로 영유아 시장 쪽으로 지금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아까 이제 쌀 식품 규모가 아까 100억 달러 정도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곡류 가공식품 사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기존의 곡류 가공식품들은 전부 다 수입해서 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도 역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방식인데 이제 우리 한국 쌀의 쌀 브랜드 파워를 높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게 가바쌀 이미지가 높아지고 가바쌀 뭐 누룽지 가바쌀 떡볶, 가바쌀 이유식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싸는 계획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오일인데 오일은 이제 유채 오일하고 대마 오일하고 밀크시스 오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주력으로 선정을 했고 이 각각의 개개에 대한 종자들은 저희가 다 이제 따로 개발을 해서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산이나 이런 게 좋긴 한데 국내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실림하는 물질 자체가 안 나와버려요. 많이 안 나오고 균일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세종대학교하고 해가지고 품종을 국내 품종을 개발했고요. 근데 그게 또 해남에서는 물질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이게 좀 약간 특이성이 좀 있더라고요. 화성이나 경기도 쪽보다 오히려 해남 쪽이 훨씬 더 물질이 잘 나오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서요. 아마 이제 원료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종자 개발까지 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참기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기하는 게, 이 체정류가 지금 유체유라든가 이런 거 종자에서 짜내는 기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산 원료 사용량이 가슴 늘어가고 있어요. 76% 정도나 지금 늘어났잖아요. 799톤을 썼는데 지금 1412톤,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산 원료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 사용량이 계속 지금 거의 뭐 70% 이상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체 오일인데,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것과 비춰봤을 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수입하고 지금 하는데, 이제 오일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두하고 카놀라하고 평지씨가 있는데, 이 평지씨라는 게 유체입니다. 카놀라는 평지가 그 옛말이에요. 그 유체의 옛말. 그 운대시라고도 표현하는데 평지라고도 하고 있고, 캐놀라는 뭐냐면 캐나다에서 생산한 유체. 그래서 캐나다가 유체를 개량한 거죠. 개량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카놀라라고 붙인 거예요. 카놀라 오일이라고 붙인 건데, 이제 이 카놀라하고 평지시, 유체시인데,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당 한 2,500원 정도, 키로당, 잘못됐네, 키로당 한 2,500원 정도 지금 먹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거치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카놀라도 이게 1,100원꼴 정도 돼요. 키로인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한 700원, 800원 됐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이제 오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국내 오일 시장 규모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일 시장도 수입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중에 좀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오일에서 가장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GMO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두유나 이런 것은 황약품을 써서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정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체유에 대한 하고 있는 유체유는 앞으로 좀 비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형태고 71만 톤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카놀라유가 지금 전체 소매점 매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카놀라유가 한 35% 정도 지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두유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인데요. 이게 지금 카놀라유가 실제로 유체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체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얘는 지금 이제 주로, 그러니까 콩기름은 지금은 다 닭집이라든가 뭐 이런 대규모로 쓰는 데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이제 많이 치고 올랐잖아요. 올리브유가 한 16% 정도 됩니다. 프리미엄 안전한 오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커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또 국내 이제 오일 시장의 변화들 이제 쭉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16년, 20년 사이에는 기능성 오일이라든가 이런 프리미엄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요가 계속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직구를 통해서 많이 사 먹어요. 젊은 친구들 프리미엄 오일들은. 이런 프리미엄 오일들이 아까 CBD 오일이라든가 MCT 오일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는 트러플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유체 오일인데, 저희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겁니다. 그거 비정제가 정제 오일. 그래서 이제 유체유가 이제 뭐가 좋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체유고, 카놀라와 유체하고는 다릅니다. 동일한 유체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은, 이제 자체가 카놀라는 약간 GMO, LMO 형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서 특정한 성분들을 빼버리기 위해서 약간 GM 방식을 썼어요. 근데
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우장춘 박사가 이 유채 한 이래로 꾸준한 연구를 해서 농림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품목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유채유가 그 불포화 지방, 이게 지금 불포화 지방산인데 유채유가 이제 카놀라유보다도 더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작습니다. 살이 안 찌는 느낌, 코코넛유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올리브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오메가 3, 6, 9, 369 비중도 올리브유보다 더 낮고,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름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어플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토코페르라든가 항산화 효과 이런 것도 오히려 참기름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아까 이제 그 검정색 있잖아요, 비정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기름보다 오히려 그 훨씬 더 지금 이런 참기름의 성분보다 더 한 3배 정도 높죠. 맞아, 우리 지방에도 일반으로 따라서 그 올리브유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드레싱이랑 이게 전부 네. 다. 네. 오늘 이걸 쭉 보니까 우리 주방에 있는 내가 그 콩기름 이런 건 아까 통닭집 이런 거 그렇죠. 하고. 네. 이제 바뀐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올리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냐면 유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청 개발 잘해요. 잘하는데 올리브가 지금 이 올레인산 아까 오메가3 네. 이게 74%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78% 유채가 근데 유채 유채에서 먹어야 되겠네. 유채에서 78%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레인산 저 올리브보다 훨씬 더 이 성분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연점이 지금 230도로 되어 있는데 270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빠른 시간에 꺼내는 게 중요해요. 바삭함이나 고소함을 살리는 게 그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연점이 낮은 데서 하게 되면 눅눅해지고 이제 재료 건연의 맛이 없잖아요. 유채유가 270도까지 발연점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발연점이 좋죠. 그래서 그 이렇게 좋은 종자를 갖고 있는데도 이걸 산업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올리브유나 세계적인 그런 좋은 기름들과 견줘서도 그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유채의 장점이 유채가 또 그 단백질 함량이 나중에 짜고 나면 24% 정도 때문에 사료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거 식물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가격대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뭐 수입 가격대보다 저희 가격하고 뭐 크게 이제 저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채 오일이 있고, 이제 조금 전에 기능성 오일인데 대마하고 밀크시슬인데요. 뭐 가격 비교해놓은 거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대마 같은 경우는 다 반려동물용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틀은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그 27만 원짜리, 36만 원짜리를 지금 동물용으로 사서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대만은 가장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나라들에서 거의 한국으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동남아는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국 쪽에다 이제 이걸 나오려고 하는데, 그 기지를 나오려고 하는데 재결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문제가 있어서 대만은 지금 입장은 허가를 지금 받아놨고요. 대만은 지금 식용하고 오일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섬유 소재 이용으로만 이제 대만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근데 아마 2, 3년 정도 안에 좀 변화가 좀 있을